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도와줘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대전에 사시는 3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대전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유니슨인데요. 도시바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는 소식에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먼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닛은 매수하셨다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예, 매수가는 8,120원이고요. 비중은 네. 60%였습니다. 네, 다른 종목이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심 있는 종목은 있으신가요? 아, 오늘 장중에 비중을 30% 줄이고요. 네. 메디포스트를 매수? 102,500원에 매수했습니다. 아, 매수하셨군요. 네, 그럼 자세한 상담이요. 저희 고종현 저희 전문가.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받은 걸로 하고 네. 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저희 고종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머릿속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유니슨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거 맞죠? 예, 유닛은 60% 8,120원에 보유했다가요. 예. 오늘 장중에 30%를 정리를 네. 했습니다. 나머지 30% 보유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30%로 메디포스트를 네네. 102,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유니슨부터 볼게요. 유니슨은 지난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한 2주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지난주 초나 지지난주 말이나 좀 예, 매수하셨겠네요. 그쵸? 자, 일단은 유니스는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기관 애들 중에서도 이제 그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단기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와중인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풍력발전 테마로 엮이는 핵심 테마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얘가. 그 당시에는 시세도 좋고 수급도 좋고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부실화가 돼 있어요. 그런 와중에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내용들,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들 돌면서 대체 에너지로 이제 풍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쪽이 강방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얘는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밀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승세는 길게 이어지지가 못해요. 결국에는 반짝했다가 제자리 찾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 그런 수혜, 풍력 발전 테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풍력 발전 그 사업 자체의 성장성이 높다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권 안에서는 풍력 발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익률이나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비중을 줄여주신 거는 잘 하셨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만원선 돌파에 앞서서 중요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 안에서도 이번 주 안에 만원 위쪽으로는 살짝 좀 봐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원 위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11,000원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단기성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11,000원 선 근접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니슨을 애초부터 길게 가져가시려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수익 내고 11,000원 정도에서는 현금화를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였죠, 종목이?
참 엔지니어링. 메디포스트죠. 아, 메디포스트인가요? 네. 그거는 제가 아까 예. 전에 아니요. 종목 상담을 받은 그러니까요. 걸로 하고 참 엔지니어링을 받으려고. 참 엔지니어링이 매수 단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니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참 엔지니어링을 오늘 매수할까 하다가 메디포스트를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참 엔지니어링은 뭐 하는 엔지는 아세요? 예, LCD랑 반도체 기계, 그 장비. 그렇죠. 예. 전기전자 장비 부품 쪽에 있는 애입니다. 근데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전에 한 어느 정도죠? 한 5, 6월 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을 방송 중에. 그리고 나서 그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도 한번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것인데요. 종목 내용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참 엔지니어링이. 원래는 얘 같은 경우는 유니슨과는 완전히 다르게 2년 전에 잘 나갔던 2년 전 그 전에 잘 나갔던 유니슨이었잖아요. 근데 참 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 2년이 아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종목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이 부실했습니다, 많이. 근데 지난해하고 올해에 접어들면서 이익률 자체가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많이 팔면 팔수록 예전보다는 더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적정 주가 같은 경우도 3,200원 정도 수준이 좀 적정 주가라고 보는데 주가가 이렇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방업체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엔지니어링 지금 차트 보고 계시잖아요. 예,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큰 틀에서 네. 보면 우리가 조금 그 개별주와 대형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가가 한 번, 두 번 상 그리고 나서 굴곡 한 번 있고 여전히 지금 밑바닥인 거잖아요.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번 굴곡 있고 여기서 또 하이닉스 올라갈 때마다 같이 그냥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부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네. 오늘 단가는 2230원 오늘 마감가인데 2200원 밑으로 밀린다라고 해도 빠르게 회복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위쪽에 대한 얘기들은 안 했잖아요. 예, 밑으로 밀린다라고 해도 지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왈가부한 얘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엔지니어링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종목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큰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적은데 위쪽으로의 상방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횡보를 좀 할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횡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관점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 매매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두고 가셔야 돼요. 얘는 밑에서 횡보를 주더라도 이게 적은 폭은 아닙니다. 2,200원에서 2,400원 이상, 2,2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는 등락을 주면서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짧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길게 가져가면서 조금 수익을 누적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지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잘 세우시고요. 꼭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홈이고요. 매수가가 2,165원에 비중은 50%입니다. 3일 전에 매수했는데요. 단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리홈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전문가님? 3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네. 필히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얘는 그 유통주면서 시장 안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종목 내용이 아니라 네. 9월 5일자에 이제 상한가에 한번 박혔었다. 상한가 시세를 한번 기록했었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어제, 오늘까지 해서 지금 2,000원선 계속 등락 펼치고 있는데 네. 2,165원인가요? 매수 단가가? 네, 2,165원이요. 예. 상한가
쳤던 날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상한가 치고 나서 추가 상승 들어가는 날에 어. 예, 따라잡으셨다가 지금 손실이 좀 나 계시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리홈은 예, 수익권 매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이는데 참 아쉬운 게 매수를 따라가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호가창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2,165원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이에요. 네. 거의 지난주 최고가 수준이죠. 최고가 수준인데 이 정도 시세를 주면서 호가창은 상당히 좀 많이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많이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종목이 지금 윗꼬리를 상당히 좀 길게 달았잖아요. 여기 지금 매물벽에 쌓였어요, 이미. 매물벽은 쌓였습니다. 어차피 이걸 지금 리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매수하셔가지고 뭡니까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요.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죠. 결국에 2165원이면 상한가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풀려가지고 계속 등락 줄 때, 그쵸? 여기서 상한가 한번 시세 기록하고 추가 상승 나올 때 따라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음봉 주면서 급하게 내려왔죠. 또. 근데 종목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까지는. 자, 보시면 상한가 거래 없이 올라왔어요. 상한가라는 것은 개인들이 죽어라 사고자 붙어왔자 상한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아침에 그냥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무너지는데 또 다음날 오전에 상한가까지 움직였다가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부족해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보면 3일 동안 증가하면서 주가도 3일 동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지금 기간 조정 주는데 기간 조정을 짧게 주는데 분봉상에서 보시면 가격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지키고 있잖아요. 2,000원 위쪽에서. 네.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점점 감소하고 감소하죠. 있네요. 네. 아주 간단한 논리로 사고인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팔고자 함이에요. 네. 그렇죠? 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거예요. 네. 근데 주가는 지키고 있어요.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샀던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도 내려오고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 물량이 지금 출하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 재상승 가능해 보이거든요. 재상승 할 때는 이거 넘어가요. 2185원.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상한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올라온 급등주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들어갈 때도 상한가는 한번 박혀줘야 돼요. 꼭. 상한가 시세를 시연하는 흐름상에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급등 N자형이 나오는 거죠. 1차 파동의 2배가량이에요. 그러면 1,600원부터 2,200원, 800원 정도 올랐으니까 1,600원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매수하셨던 당일의 저점입니다. 1930원 정도, 1920원에서 1930원 정도 손절선 잡으시고요. 위쪽에선 보유하시면서 이거 넘어가는지 체크만 해주세요. 거래량 오늘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상승 시도가 들어가는 그날이. 그래서 1930원 손절선 잡아주시고 위쪽으로는 보시는데 2,000원부터니까 대략적으로 한 3,4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LG전자고요. 매수가가 9만 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연말까지 원금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연말까지는 좀 힘들고요. 네. 예, 연말까지는 좀 힘들고요. 혜선 씨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삼성 겔, 네, 겔 시리즈. 네. 근데 이번 달에 회장님 폰이라고 해서 LG에서 네네. 나온 거 아시죠? 네, G폰 나왔죠? 그렇죠. 네. 그
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주가에 녹아드는 게.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시끄럽다 보니까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게 LG전자다. 그렇죠? 시장 네. 점유율 이번 기회에 높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는 기술의 완벽체라고 하는 지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도 네. 상당히 좀 괜찮은 상태인데 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그동안에 부진했던 핸드폰 사업부 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타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경기 따라서 매출의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쳐도 그렇게 뭐 그 핸드폰 사업부가 중점이 돼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할 때는 그 기대감이 이제 우선시되면서 지금 선반영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얘도 이제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혼자 움직일 수는 없겠죠. 예,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9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빨리 올라온 거예요. 56,000원부터 75,000원 금방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빨리 올라온 겁니다. 많이 네. 빨리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속도감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어요. 일정한 주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가격 메리트는 해소했기 때문에 모멘텀을 하나 잊어먹는 거죠. 추가 상승이 들어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끼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8만 원 정도, 105,000원, 아니 8만 원 정도의 흐름까지는 어렵지가 않아도 그 이상 올라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또 등락도 다른 좀 상승 심하고, 모멘텀이 나와야지. 그렇죠. 재료도 네. 있어야 네. 수급이 붙으면서 밀어 올리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못 간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LG전자 9만 원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질문을 올해 아니라고 한정 지은 만큼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시고요. 비중도 50% 정도인데 좀 길게 보유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미 많이 오랜 기간 보유한 만큼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좀 보유를 하십시오. 네, LG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매수가가 17,800원의 비중은 20%인데요. 역시 장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기 전망이요. 네. 네펙스도 오늘 참 전기전자 종목군들 상당히 좀 리온 빼고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17,800원. 이제 매수가네요. 네. 자, 네페스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주가가 갇혀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도 7월달 고점부터 해서 네. 계속 우횡보만 주고 있죠. 그 2008년도부터는 불과 이제 1,500원에서 2,000원 했던 가격의 종목이 24,00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주고 있는 것인데 네. 얘는 이쪽 구간에서 조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도 한번 주면서 좀 질질 끌고 있는 것이고 수급이 좀 걸러져야 됩니다. 네. 그 구간 안에서 거래도 줄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각에서는 오히려 나쁠 것이 없어요. 얘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수직선 하나 그었습니다. 고점이 이제 계속 맞아떨어지는 고점이 계속 맞아떨어지는 수직선인데 고점이 이제 낮아지죠.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 수렴 형태가 보통 수렴 형태 안에서는 수렴 형태 안에서는 고점 확인과 저점 확인은 약 7파동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 3파에 상승 2파가 나왔으니까 5파동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지 확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거래량을 계속 이제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좀 걸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 주가 상승에는 꼭 필요한 파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7,800원 매수가 대비해서는 2만 원 선 넘어가는 거 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미 매수를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한번 저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 선에서는 한번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면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네페스가? 20%요.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후에 재매수를 하실 때는 조금 자신 있게 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고점 확인과 저점 확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종목을 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그래서 그 네페스라는 종목 뭐 시장 그 종목 내용상에서는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매출도 늘고 상당히 좀 성장성이 외형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순환에 의해서 개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장기적으로 좀 근전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1년 동안에 이제 2,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미리 반영된 그 선반영에 대한 수급들이 걸러지고 하는 단계가 약 2년 동안 진행이 됐고 마무리 단계니까요. 좀 자신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까지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어서요, 고종현 전문가의 내일장 홈런주로 돌아오겠습니다.